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슈안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chapitre 11. 오늘의 주제는요, 프랑스 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프랑스 식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프랑스 식사 순서라든지 프랑스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들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프랑스 빵입니다. 프랑스 하면은 빵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나라 말 이 빵이라는 단어 당연히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자, 이 말은 원래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빵은요, 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빵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단어 빵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프랑스 빵은요, 약 70여 종의 지역 특산 빵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빵은 프랑스인들의 문화입니다. 프랑스인들과 빵은요, 정말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빵집은요, 아침에만 줄을 길게 서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줄이 길고요, 오후 4시경에도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4시쯤에는 프랑스인들이 티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간식이랑 티, 커피 등을 먹는 시간인데 이때도 빵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4시경에 프랑스 빵집에는 줄이 길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프랑스 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프랑스의 대표 빵, 바로 바게트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바게트라고 읽어요. 자, 프랑스 바게트는요,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레시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만을 써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만큼 프랑스는 자신들의 바게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대표적인 빵은요, 자,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빵이죠. 바로 크로와상, 크로아상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정말 버터 맛이 강한 맛있는 빵인데, 자, 이 크로아상이란 단어는 원래 초승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아상 빵이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겨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이게 뭘까요? 마들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식사용 빵이라기보다는 약간 디저트처럼 간식으로서 먹는 건데, 간식이나 혹은 티 같은 것을 먹을 때 곁들이는 쿠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이 좋으니까요. 한 번씩 드셔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뭐죠? 얘는 빵오 쇼콜라라고 하는 빵이에요. 자, 빵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던 빵이라는 단어이고, 뒤에 나온 쇼콜라라는 거는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초콜릿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간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스츄리인데 안에 초콜릿이 박혀있는 페스츄리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이고, 어떤 빵집을 가더라도 이 빵오 쇼콜라는 꼭 팔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브리오슈라고 하는 빵이에요. 브리오슈라고 하는 거는 앞서 봤던 뭐 바게트라든지 이런 빵들이랑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는 버터랑 달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요. 약간의 달짝지근한 맛도 나는 맛있는 빵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빵을 넘어가서 치즈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프랑스 하면은 빵도 유명하지만 치즈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프랑스 하면 치즈라고 얘기하는데, 자, 프랑스 치즈 연간 1인당 평균 24kg 이상을 소비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양의 치즈를 먹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인들은 치즈를 정말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약 1000여 종 이상의 치즈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즈 종류 대라고 하면 몇 개 못 되겠지만 프랑스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치즈가 있고요. 지역별로 유명한 치즈들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프랑스 치즈와 함께 프랑스 치즈 종류들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즈를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뭐 생치즈, 연성치즈 이렇게 치즈의 제조 방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그 제조 방식에 따른 대표적인 프랑스 치즈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생치즈. 자, 생치즈라고 하면은 숙성시키지 않은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단단한 제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크림처럼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크림치즈입니다. 프로마주 블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약간 스프레드처럼 부드러워서 숙성하지 않은 치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보다 살짝 더 단단해진 치즈는요, 연성 치즈가 있어요. 요 연성 치즈는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드러운 치즈입니다. 그리고 겉에 보통 보면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연성 치즈 중에서는 이 겉에 하얀 껍질을 닦아서 만든 치즈도 있긴 하지만요. 자,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연성 치즈입니다. 제일 위에는요, 브리라고 하는 치즈예요. 브리.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프랑스 치즈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브리 치즈는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치즈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표적인 치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위에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겉으로 봐서는 좀 구별하기 힘들 텐데, 요 밑에 있는 치즈는요, 우리에게 친숙한 까망베르 치즈입니다. 자, 요 까망베르 치즈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거였죠? 바로 노르망디 지역의 대표적인 치즈라고 전에 지역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요 두 치즈 모두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치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단단한 애들 볼게요. 반경성 치즈가 있는데요. 얘는 경성 치즈보다는 덜 딱딱한 치즈가 되겠죠. 반경성 치즈니까요. 이 반경성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얘는 가열하지 않고 압착해서 만드는 치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 치즈보다는 좀 더 덜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치즈 종류로는요, 흐블로숑이라고 하는 치즈가 있어요. 자, 이 치즈는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많이 먹고 있는 치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치즈를 사용한 음식은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보다 더 단단한 경성 치즈. 경성 치즈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얘는 가열을 해서 압착을 한 치즈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요, 꽁떼 치즈가 있습니다. 자, 이 꽁떼 치즈 기억나시죠?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치즈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보르고뉴 프랑che-comté 지역의 대표적인 치즈였습니다. 이 치즈가 바로 경성 치즈입니다. 자, 치즈를 이렇게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 치즈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치즈들이 존재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블루치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블루치즈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블루치즈 하면은 약간 코부터 쥐게 만드는 그런 이름인데, 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치즈 안에 막 푸른색 곰팡이들이 막 박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치즈 중에 하나인데 호크포르라고 하는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안에 푸른색 곰팡이를 넣어서 만든 블루치즈입니다. 굉장히 근데 향이 고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치즈는 처음에는 접했을 때 진짜 먹기 힘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먹으라고 하면은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종류는요, 염소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치즈입니다. 보통 앞서 봤던 치즈들은 소젖이나 양젖으로 만드는 치즈인데요. 이 염소 치즈는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그래서 좀 향이 특이해요. 자, 염소 치즈, 프랑스어로 chèvre라고 하고 fromage de chèvre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 치즈는 뭐 향이 고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봤던 다른 치즈들과는 다른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치즈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조 방식에 따라 생치즈부터 경성치즈까지 쭉 나눴었죠. 이 염소치즈 또한 어떤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염소치즈를 생치즈부터 경성치즈까지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치즈인데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게 스프레드 형식으로 된 게 있고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 가시게 되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치즈를 이용한 요리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치즈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는 하클레트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사실 이 요리는 스위스 요리인데 프랑스에서도 많이 먹고 있어요. 스위스랑 프랑스랑 국경이 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요리인데 어떤 요리냐? 이 하클레트용 치즈가 따로 있습니다. 하클레트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를 녹여서 뭐 피클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햄 등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클레트 기계를 앞에 놓고 만들어서 하나씩 먹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리는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앞서 봤던 반경성 치즈, 이름 뭐였었죠? 흐블로숑 치즈가 있었죠. 그 치즈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딱티플레트라고 하는 요리예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냐? 감자랑 그리고 생크림을 넣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베이컨이라든지 아니면 양파 등을 넣은 다음 그 위에다가 흐블로숑 치즈를 얹어서 오븐에다 구워내는 그라탕 요리입니다. 감자 그라탕 요리예요. 얘도 굉장히 맛 좋으니까요. 프랑스 가시면 드셔보셔도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흐블로숑 치즈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친숙한 요리들도 몇 가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랑스 음식 하면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뭐죠? 바로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달팽이 요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달팽이 요리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사실 이 에스카르고는요, 먹을 때는 달팽이를 어떻게 먹어 하겠지만 우리나라 골뱅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골뱅이랑 비슷한데 소스가 다르니까. 보통 이제 여기는 버터를 이용한 소스인데요. 버터 맛으로 먹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약간 해물탕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해물탕 같은 건데요. 무이아베스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해물탕의 프랑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해물탕은 뭐 된장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거 넣어서 끓이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끓이겠죠. 자, 이렇게 빨간색을 내려면 뭘 넣어야 할까요? 토마토를 넣어서 만들면 되겠죠. 이 부이아베스는요,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해산물 요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물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마르세유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 놀러 가셨을 때 한번 이 부이아베스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전에 봤었죠. 갈비찜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프랑스의 갈비찜 베프 부르기뇽이라고 했습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죠. 와인으로 만든 갈비찜이다. 베프 부르기뇽,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거는 에스카르고와 더불어서 프랑스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비싸고 유명한 음식이죠. 뭐죠? 거위간입니다. 포아그라라고 하는 거위간 음식이에요. 자, 이거는 좀 이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먹고 그 맛을 이제 이거 맛있다라고 느끼면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요리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라따뚜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자, 우리 쥐가 나와서 요리하는 그 만화 영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영화 제목이 바로 라따뚜이였었는데요. 자, 그 영화에 나오는 음식 라따뚜이라는 요리는요, 어떤 거냐면 야채를 이용한 야채 스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호박, 가지 등등을 넣어서 끓인 야채 스튜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크나 이런 메인 요리들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프랑스 음식에 이어서 프랑스 디저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 하면 디저트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달달한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디저트,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디저트입니다. 뭘까요?
마카롱이죠. 마카롱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색색깔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고 맛도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시면은 유명한 이 마카롱 집들 몇 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대 빼놓지 않고 들리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카롱과 더불어서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팔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에클레어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자, 이 에클레어는요, 이 페스츄리 안에다가 뭐 그냥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초코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 요리인데, 자,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 바로 번개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번개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름이 번개지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크루아상이라는 빵은 초승달처럼 생겨서 크루아상이 붙었구나 할 텐데 얘는 번개처럼 안 생겼는데 왜 번개예요? 라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썰은요. 사람들이 이 에클레어라는 디저트를 딱 먹었는데 정말 번개 너무 맛있어서 번개처럼 후딱 먹어치웠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맛있어서 그게 번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에클레어, 번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대표적인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얘는 밀페유라고 하는 디저트예요. 밀페유라고 하는 디저트인데 이 페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요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페유라고 하면은 1000개의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자, 이 디저트에 왜 1000개의 잎사귀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자, 이 디저트를 보시면은 이 디저트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보통 케이크는 그냥 케이크 시트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아서 만든 디저트 케이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막 돈가스 같은 것도 밀푀유 돈가스 뭐 이런 이름 붙고요. 그 다음에 샤브샤브 같은 이런 나베 종류에도 밀푀유 나베 뭐 이렇게 붙더라고요. 걔네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해놨다라고 해서 밀푀유 1000개 잎사귀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저트는요. 또 프랑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본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아멜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정말 귀여운 오드리 또뚜가 나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봤던 디저트일 겁니다. 그 주인공이 카페에서 얘를 이렇게 깨서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얘는 크렘 브릴레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안에는 이제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다가 설탕을 뿌린 다음에 불로 가열을 하면 그 설탕이 녹아서 딱딱한 막이 생기게 되겠죠. 그 딱딱한 막을 깨서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랑 같이 떠서 먹는 굉장히 달달한 대표적인 프랑스의 디저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봤던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크레페였죠. 그런데 얘는 크레페 시제트라고 하는 애예요. 자, 사진 보니까 얘는 뭔가 오렌지를 이용한 것 같아요. 크레페인데 얘는 오렌지 소스로 만든 크레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렌지 소스에 졸인 크레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얘는 바로 불쇼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 크레페 시제트를 식당에서 시키면은 앞에서 불쇼를 해서 갖다 줄 겁니다. 어떻게 불쇼를 할 수 있냐? 이 소스가 원래 오렌지 소스로 만드는 거였었는데 옛날에 소스를 만들 때 식당에서 실수로 여기다가 술을 쏟아 부었다고 해요. 술을 부으면 도수가 높은 술을 부으면 거기에 불이 붙게 되겠죠. 자,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뉴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 메뉴를 시키면요. 크레페를 갖다 주면서 자리에서 불을 붙여서 앞에서 소스감은 확 불타오르게 한 다음에 먹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비주얼이 좋은 음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애플파이처럼 생겼는데 이건 뭘까요? 바로 따뜻타탕이라고 하는 프랑스 애플파이입니다. 자, 보통 애플파이라고 하면은 사과가 안에 들어있고 그 위에 파이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런데 얘는 보니까 다 사과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뜻 보니까 파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잘못 서빙을 한 것 같죠. 자, 이것도 약간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원래 애플파이 만드는 거는 애플파이 틀에다가
애플을 사과를 놓기 전에 파이즈를 깔고 그 위에 사과를 얹어 놓죠. 그런데 요리사가 실수로 먼저 사과를 녹아 버렸다고 해요. 파이즈를 깔지 않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에 위에다가 파이즈를 덮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오븐에 구운 다음에 밖에 내놓을 때는 얘를 뒤집어서 내놓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된 바로 따뜻따땅입니다. 애플파이의 뒤집어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단어들 프랑스어로 몇 개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빵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요거 원래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라고 했었죠. 빵은요, 빵. 그다음 두 번째, 소고기. 아까 봤던 프랑스의 와인으로 만든 갈비찜 요리 있었어요. 소고기는요, beef. 그 다음 초콜릿. 아까 초콜릿은 어디서 나왔냐? 빵오 쇼콜라라고 하면서 초콜릿 들어간 페스츄리 있었죠. 초콜릿은 쇼콜라. 마지막 크로아상이라고 하는 빵. 얘는 초스달이란 단어라고 했어요. 프랑스어 발음은요. 크로아상. 초승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도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